20대 전국 국회의원이시고요. 다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 대표님 민경욱 대표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이 애국자십니다. 나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나오고 싶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제가 미국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찐 우파들께 제가 활동했던 그 결과를 잠깐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CPAC이라고 보수 정치 행동 연합이라는 그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우파들이 전부 다 모이는 보수의 큰 그 회의인데, 그 회의가 매년 2월에 열립니다. 그래서 내년이 아니고 올해 11월 6일 날 미국에선 대선이 있죠. 그래서 사실 우파들은 그 전에 모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원하는 그런 집회를 하고 싶을 텐데 2월로 돼 있으니까 11월을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CPAC 앞에 K, 코리아를 붙여서 KCPAC이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미국 CPAC의 주요 인사들을 대거 참석시킨 가운데 서울에서 10월 초에 KCPAC 그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런 보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분께서도 많이 오셔서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에 똑같이 있는 부정선거, 그 부정선거를 없애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의 보수주의자들, 우리 보수층 우파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주가 아니죠. 바로 며칠 전에 저에게 이제 좋은 일이 있어서 그것도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제 공적이 된 이재명이 지난 선거에 나왔을 때 그 선거 사무실 바로 앞에서 저와 목사님들 또 변호사 몇 분 해서 기자회견을 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의 내용은 뭐였냐? 이 한미연합교회라고 용인 수지에 있는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 올리는 것을 못하게 했어요. 누가 했냐 하면 이재명이, 당시 경기도지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작은 교회에서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싸워나갔는데, 그래서 그게 소송으로 비화가 됐죠. 그런데 판결이 나왔어요. 어떻게 판결 나왔느냐? 예배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이재명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 패소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께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고 이 사람이 졌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된 주장을 했습니다. 그걸 했더니 저와 변호사 목사님들을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불법 부정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제가 뭐 할 일이 없어서 거기 가서 이재명 떨어지라고 부정선거를 했겠습니까? 부정선거운동을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저희들의 표현의 자유를 구가한 것 뿐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천지법에서 판결이 이왕에 나왔습니다. 무죄다. 그거 표현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구가한 것 뿐이지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해서 그런 헌법적인 권리를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런 훌륭한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어제 그저께 판결이 나왔는데 어떻게 됐냐면 무죄다. 역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의 정의로운 판결이 있었다. 지금 사법부에서는 제일 어른이라고 하는 대법관들이 이 부정선거를 고발한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 기각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내놓은 판결문이 하도 꼴불견이어서 이거는 뭐 개그 프로그램의 대상가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할 그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모든 사법부가 썩었구나 하고 가슴을 치고 있었는데, 적어도 그렇게 세 번의 판결을 내주신 그 판사님들은 훌륭한 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희망을 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판사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하와이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만드신 한국 기독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동상도 있는데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참배를 하고 묵념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명패에 서 있는 성경 구절을 읽게 됐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너희를 자유케 감사합니다. 자유케 하리니 굳건하게 서서 앞으로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건국 이념으로 여러 가지를 삼으셨는데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경제, 한미동맹, 다음에 기독교, 건국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참정권을 주고 그 당시에는 매우 선진적이게도 여성들에게 모두 참정권을 주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우리들을 주인 되게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주의, 이데올로기가 바로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권리를 주셨는데 앞으로는 너희들이 조심을 해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적인 권리인 참정권입니다. 참정권은 우리가 정당하게 투표를 해서 투표 결과로 우리의 종을 뽑는 것, 대통령도 우리의 종입니다. 그런 종을 뽑는 그런 권리를 주셨는데 그 권리가 침해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뭐의 종이 되느냐? 독재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용납해서 되겠습니까? 예, 안 되죠. 예,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선거는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 하나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AI가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갖고 인공지능을 컴퓨터로 켠 다음에 아무 질문이나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부부싸움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싸웠다, 근데 아내가 굉장히 화가 났고 나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심지어 이런 질문을 해도 AI는 답을 내놓습니다. 뭐 꽃을 사다 주라든가, 진정성이 어린 사과를 하라든가, 아니면 외식을 하라든가, 이런 걸 알려줘요. 정말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고갱이 같은, 지금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AI입니다. 그 AI에 제가 오늘 새벽에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다 잘 아는 거지만 이 AI가 얼마나 똑똑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무슨 질문을 했느냐. 자, 이 선관위에서 우리 신권 다발같이 빳빳한 투표용지를 갖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많은 사람들의 손을 타고 투표를 하고 개표할 때까지 진 눌리고 많은 사람들이 만지는데 어쩌면 신권 화폐처럼 빳빳한 투표지들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선관위가 좀 이렇게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형상기억 특수용지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뻔뻔스럽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 아무리 구겨도 형상을 기억하는 종이기 때문에 쫙 펴진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사실이냐, 게다가 이런 일이 정말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중앙선관위에 굉장히 요직 가운데 하나가 선거 1과장입니다. 선거 1과장에게 빳빳한 투표용지가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자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뱉은 말이 뭐냐면 그거는 형상기억 특수용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주석을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빳빳한 종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놀랐어요.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로 주석을 섞으면 이렇게 빳빳한 종이가 나온 게 아닌가 하고 잠깐 동안 헷갈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관위 직원의 말이 진실일 가능성이 적다, 희박하다. 왜냐, 그 주석이라는 것이 이 형상 기억 합금을 만드는 데는 집어넣는 것이다. 그러나 그게 금속이 아니고 지금 있는 건 종이기 때문에 안 된다. 주석을 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주석을 섞게 되면 고온에서 그걸 처리를 해야 하는데 종이가 그걸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종이가 100도, 200도, 300도에 해서 주석을 녹일 만한 그런 온도로 들어가면 종이가 남아나질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말을 하는 그 사람은 바로 우리를 다시 종의 멍에를 씌우려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고, 제정신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그런 자부터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석을 집어넣을 수도 없고 형상 기억 종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포항인가 울산 앞에 파면 석유가 나올 거라고, 0일 만에 석유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석유가 나오기까지 우리가 탐사하는 비용, 연구하는 비용이 몇 천억이라고 그래요. 다음에 그게 터지면 몇 조 원이 생긴다고 해요. 자, 그거 어려운 거 할 필요 없어요. 그 얘기를 한 선거 일 과장을 데려다 놓고, 야, 네가 이번에 사용했다는 형상 기억 주석을 섞었다는 그 특수용지를 좀 만들어내라. 그러면 그 앞에 석유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것이다, 이놈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옳은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런 종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 일 과장이라는 놈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할 때 한 번에 1초의 주저함도 없이 주석 얘기를 했다는 건, 찾아보고 주석이 형상기억 합금에 들어가니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속겠구나 하고 미리 준비를 해온 거짓말이다. 이래서 더 나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선관위 아빠 찬스로 가족 회사로 운영되는 선관위에 있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쯤에서 우리 구호 한번 외칩시다. 선관위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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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거룩한 숭고한 헌법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쥐락펴락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이 같고 판단하는 것이 어린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이 같았으나 내가 장성한 이후에는 어린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 말고 그냥 있던 분들은 그게 뭐야 이러다가 하나하나 증거가 나오니까 이건 맞네 해서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리고 장성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마음으로 부정선거가 있구나, 이래서 마음속에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들, 옛날엔 몰랐으나 지금은 옳다는 것을 알게 된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은 저의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친구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고, 저도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 곁에 서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저의 곁에 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반대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5년 전, 햇수로 5년 전에 제가 부정선거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때 제 옆에 사람들이 쫙 와서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지금 몇몇 사람들, 꽤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뭐라고 하느냐, 부정선거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 없습니다. 부정선거 아닌 것 같아요. 사전투표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쓰레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함께할 가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적유. 자, 지난번에는 몰라서 참잠했으나 이제 부정선거의 진상을 아는 이상 이건 놔두면 우리가 종이 되는구나, 종의 사슬에 묶이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우리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자, 저는 그런 사람들이 불러주는 한, 불러주기만 하면 그 어느 곳에 가더라도, 땅끝이 되더라도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증언할 것입니다. 그 곁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전투표를 열심히 해요. 사전투표를 심지어 하라고 막 말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아니, 4년 5년 동안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의 통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그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3일 싸우는 사람과 하루 싸우는 사람이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3일 싸우는 사람이 이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전선거 이틀과 본투표 하루가 있으니까 3일 동안 선거를 하라고 해야지 하루 동안 선거를 하라고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전부 다 사전투표를 하라고 했어요. 누가? 이쪽 국힘당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래서 이겼냐? 그래서 이겼냐고. 3일 투표하면 3번 투표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3번 투표할 수 없습니다. 3번 투표할 수 있어서 3일 동안 해야 되니 사전투표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지금 있어요. 그럼 한마디라도 얘기를 해야지. 내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번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때 사전투표하지 말라고 했던 그 누구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미안합니다. 그 사람들이 옳았군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합니까?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억울할 텐데, 저는 억울해서 부정선거 싸움에 뛰어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억울할 텐데 어쩌면 한마디 뻥끗을 안 하고 있느냐, 제가 생각했는데, 자, 그 답은 이겁니다. 제가 20대 국회의원 활동을 하다가, 의정 활동을 하다가 제 같이 있던 국회의원 중에 몇몇이 불법 선거 운동으로 그런 혐의로 해서 국회의원 딱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깜빵에도 며칠 있고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날아갔어요. 국회의원 신분이 날아가고 피선거권도 날아갔습니다. 박탈됐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와, 이 사람이 모든 걸 걸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그 국회의원의 빠지가 떨어졌을 때 얼마나 상실감이 크고, 자, 인생에 이 의미를 못 찾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동질감을 느끼고 동정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랬던 사람 한 사람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MBC에 기자를 했던 선배이기 때문에, 최 선배, 이거 국회의원 빠지 떨어져서 얼마나 힘들어요 이랬더니, 아니야, 살만해, 괜찮아, 너 옛날에 국회의원 안 했을 때도 잘 살았잖아, 나 그러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억울한 사람들, 이수정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수정 자기 지역구에서 이상한 투표용지들이 나왔습니다. 이상한 표들이 나왔어요. 숫자가 이상했어요. 이번에 더 이상한 것도 나왔습니다만, 자, 그런 게 나왔으면 억울해서 소리를 쳤어야 되는데, 이 억울한 일이 있지만 제가 쓰게 삼키겠습니다, 이런 멋진 것 같은 얘기나 하고 있었어요. 이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이제 더 이상 그 권리는 자기의 권리가 아니고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권자들, 우리 유권자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게 침해됐다고 생각하면 목숨 걸고 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이수정 그 후보, 이수정 교수는
야, 내가 민경욱이 4년 동안 싸우는 걸 보고 민경욱이 잘 되는 걸 봤으면 내가 할 텐데, 민경욱 망가지고 돈 망가지고 돈 많이 쓰고 몸 버리고 다음에 다들 또라이라고 그러고 뭐 목숨도 죽을 뻔하고 지금 뭐 재판도 8개를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을 보니까 저기는 뛰어들면 안 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습니다. 떳떳합니다. 누구한테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죽을 것 같은가, 만신창이가 돼서 민경욱이가 죽을 것 같아, 나 저걸 보니까 못하겠어, 그러지 마세요. 더 시원하고 자랑스럽고 편합니다. 저 죽을 만큼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어요. 시원하고 자랑스러워요. 그러니 억울한 것은 억울하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소리치라, 이 말이다. 네, 그래야 합니다. 누군가는 나서서 소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멍에를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의 독재자의 입 안까지 갔어요. 독재자가 입을 딱 닫기만 하면은 우리는 독재 그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 기자들은 대기하는 직업입니다. 항상 사건이 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강도 살인 사건이 나기까지 그때 기다려요.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은 방에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두 파로 갈렸는데 요즘엔 잘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앉아가지고 고스톱을 쳐요. 고스톱. 한 팀은 바둑을 둡니다. 바둑. 자, 그래 고스톱을 치면서 하는 선배 얘기를 들었어요. 자, 선배가 뭐라 그러냐, 야, 고스톱 아무리 잘 치면 뭐하냐, 점수 계산을 잘해야지. 점수 계산을 잘해야지. 야, 점수 계산을 아무리 잘하면 뭐하냐, 배판인지 광박을 썼는지 피박인지를 다 보고 2배, 4배, 8배로 돈을 제대로 받아야지. 아무리 잘 치면 뭐예요. 자, 그래서 8점을 놨다. 8점을 놨는데 한번 피박 광박에서 4, 8, 32 32,000원을 받아야 돼. 근데 그걸 8,000원만 받으면 바보잖아요. 8,000원 주고 나면 끝이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선거운동을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다음에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면 뭐합니까? 투표를 아무리 잘하면 뭐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끝까지, 개표의 순간까지 잘 지켜서 내가 얻은 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스탈린이 얘기했죠. 선거를 하는 사람,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개표를 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말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제 거의 다 저 사람들에게 지나갔어요.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거의 다 지나간 이 판에 우리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부정선거를 막고 부정선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부정선거를 일으킨 놈들 멱살을 잡고 그 죄의 값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들이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과거에 어땠든지 과거를 묻지 마세요.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우리가 대우를 맞춰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쓰지 않도록, 종이 외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일본을 얘기했다고 할지라도, 자, 내부에도 있고, 이 내부가 내부 사람들이 아닌 중국의 그 패노름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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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